속보. 유로 2020 결과 점치는 족집게 사자 등장. 제2의 파울 기대감.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콘서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유로 2020 결과 점치는 쪽집게 사자 등장, 제2의 파울 기대감이었습니다.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때 쪽집게 승부 예측으로 화제가 됐던 점쟁이 문어 파울, 많이들 기억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파울과 비슷한 문어들이 계속 있었는데 파울의 계보를 이을 점쟁이 동물이 이번엔 사자라고 합니다. 태국 동물원에 사는 수컷 사자인데 이름이 보이고요. 줄에 걸린 고기에 팀 이름을 써서 붙여놓으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는데 이번 유로 2020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 경기, 헝가리와 포르투갈 경기 이걸 예언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 사자 말고도 적중률이 80%인 점쟁이 고양이도 있다고 하는데 뭘 해도 사자나 고양이가 박펠레보다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박펠레가 오면 이번 주에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월요일,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가 잘못된 청취자들의 고민을 가루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막 나가는 용한 고민 상담소 할 거고요. 그 어느 라디오에서도 듣지 못한 현실 상담 해드리니까 상처받을 준비하고 들어주세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또는 긴 문자 100원.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탄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날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전장훈님, 의경으로 복무 중인 베텐러입니다. 외박 나와서까지 베텐 보고 있는데 잘못된 거 맞죠? 네, 잘못됐네요. 베텐 듣고 있다고 해주시고요. 허수정님, 혼맥 안주로 엄마가 싸준 닭도리탕 오랜만에 먹고 있는데 안주로 짱입니다. 멈출 수가 없네요. 최고죠. 양미지님, 2년 전 이맘때 결혼했는데 그때 갔던 파리 다시 가고 싶어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결혼하신 거예요. 2년 전이 아니었으면 못 가는 곳 아닙니까 진짜. 아마 내년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고는 하는데 아마 하반기에 그렇게 접종률이 엄청 높아지거나 또 접종한 사람들을 온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격리 면제시켜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0270님, 저 요즘 베디가 나오는 프로 다 보고 있어요. 사실 전 야구를 더 좋아했는데 베디 때문에 축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베디 너무 멋져요. 하트 3개. 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남초 라디오입니다. 1492님, 늦은 퇴근길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천안집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유난히 지치고 힘든 하루입니다. 천안에서 KTX 타면은 1시간 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KTX 타러 가고 그 KTX 내려가지고 또 옮기고 이것까지 하면은 사실 오래 걸리는 거죠.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배텐 들으면서 피로를 좀 푸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땡튜브 대기업 침투브 채널 방송을 마치고 온 구멍가게 나잘못 채널의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인사드립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오늘 베텐 말고 하나의 스케줄이 더 있었는데 2년 만에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침착맨의 침투브에 출연하고 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왔죠. 방송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말년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방송을 했는데 이제 제가 침터뷰를 부탁을 했어요.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침터뷰를 해달라. 너무 기자처럼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살짝 긴장을 했으나 너무 그 이후로는 말을 편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자 인터뷰를 당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거의 없죠. 네.
연예인인데 뭐 기자와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를 만났던 기억이 방송 한 근 20년 하면서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차사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을 때 그냥 선배라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네. 예. 네가 해 그래서 제가 할까요? 이렇게 했던 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정용국을 어떻게 보면 특집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껴있다가 엉겹결에 그냥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겁니다.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썰을 굉장히 많이 푸셨다고. 오늘 이것저것 썰을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시길래 초반에 이제 좀 보고 있다가 나가야 돼서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정용국 씨의 땡튜브를 같이 보는 거기까지 보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못 보신 분들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땡튜브 이거를 판넬에 갖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구독 막 눌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다가 영상을 한번 틀어달라. 영상에 딱 나오면서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구독자가 막 빠져. 그렇게 되고 왔습니다. 잘못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필이면 또 그때부터 제가 나가야 돼서 끝까지 보진 못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빠지셨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재미있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거 썰을 좀 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과의 뜻으로 아주 열심히 썰을 풀고 왔습니다. 확실히 이 그분들의 파워가 채팅창에 진짜 안 보일 정도로 막 올라가는데 전 너무 익숙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서 당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 침투부 그 종시 접속자 수가 보통 10,000명 정도 나오는데 정용국 씨는 한참 모자랐다고. 한참은 아니고 한 몇천 명 빠졌어요.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썰을 못 들으신 분들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나름 잘 풀었어요. 나름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썰 풀 때 채팅창에 올라오는 걸 봤더니 이건 배성재가 있어야 판가름을 할 수 있다. 땡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막 올라오고. 저도 이제 잘못되면 그렇죠. 저희 베텐 게스트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보는 순간 살짝 수위를 낮춰야 되나? 수위는 모르겠는데 정영 씨가 너무 초반에 흥분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흥분했죠. 형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조곤조곤 얘기해라고 정확하게 캐치했는데 채팅을 치려다가 갑자기 이제 땡튜브를 트는데 땡튜브는 또 다운되더라고요, 두 분이. 많이 다운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못하고 구독 취소합니다만 채팅에 할만 쳤거든요. 근데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비슷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취소합니다라고 눌러놓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영상을 클릭했을 거 아니에요? 영상 지속 시간이 확 떨어졌어요. 보고 다 나가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곱창집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고. 성재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뭐예요? 수육? 수육입니다. 오. 저희가 이제 라갈비, LA 갈비가 없어지고. 지금 근데 진짜 잘못된 메뉴인 게 메뉴판에 잘 보니까 갈비 메뉴판을 지우고 긁어낸 다음에 수육이라고 써놨네요. 갈비 한 판에 있던 스티커를 띄어내고 손톱이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뒤에 허옇게 다 남아있구만. 갈비 한 판이라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거 메뉴판 한 번에 가려면 60만 원이에요. 그렇게 비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톱으로 띄다가 썼는데 이따구로 생겼습니다. 네. 일단 수육 한번 나중에 드셔보시고요. 뉴 기마키는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뉴는 원래 있던 거고 기마킨부터 수육은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쓰면서 너무 잘못된 메뉴 같은데? 맛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충분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갈비탕 운명이 되지 않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0410님이 곱창집 가봤다고 문자 보내셨어요. 용국님은 춘천에 가셨다고 해서 못 봤는데 아쉬웠다. 이게 마지막 LA 갈비라고 하셔서 무슨 말인가 했다고. 이분 마지막으로 드신 분이네. 우리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네. 마지막 갈비입니다. 망한 집이네 거의. 그렇죠.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잘못된 메뉴.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네. 한번 또 폭격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시고요. 춘천에 왜 갔다 오셨어요? 아버지를 좀 만날 겸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큰아버지가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죠. 건강하시길 빕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박모 씨가 보내셨습니다. 여자분입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고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 남자친구가 너는 나 얼마나 사랑해?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사랑하는 만큼 빌려준다면 얼마 정도야? 라고 묻는데요.
돈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궁금하대요. 이거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맞을까요? 일단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 데가 궁금한 거죠. 네네. 돈이 필요한 건 필요하죠. 돈은 언제나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살 사람이면 여기 아파트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안 살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 아니 근데 아파트 안 살 거에도 궁금하긴 하죠. 여기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하나? 대놓고 1대1로 앉아가지고 네네. 앞에 그 전 사전 멘트가 있잖아요. 나 얼만큼 사랑해. 이 멘트가 먼저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조만간에 들어올 겁니다. 뭐가요? 금액이. 이 정도 있어? 빌려줄 수 있어?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빌드업이네요. 그렇죠? 예. 무조건 빌드업이죠 이제. 두툼 삼겹살님이 보증인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보증인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빌리는 거예요. 아 그냥 그분한테 빌리겠다. 채권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난 너한테 빌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내가 훅 얘기해도 너무 놀래지 마. 이런 경우가 많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사전에 얘기를 해놨다.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급한데 얼마 정도 있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나중에는 만나서 금액이 좀 클 때는 이런 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0% 나쁜 의도로 보는 건 아닌데 좋은 의도로 볼 수가 없는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네. 근데 이게 돈을 빌릴 수는 있죠 사람이. 그렇죠. 혹시 나한테 빌려줄 여윳돈이 어느 정도 돼? 라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사귀는 네. 사이 아니더라도. 네. 근데 문제는 나 얼마나 사랑해? 그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돈이 급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뭐냐면 너 하는 거 봐서 이 정도 들으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캐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부담감을 느낀다면 이런 만남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1년 사겠다. 1년이면 한 제가 봤을 때 한 500 정도 봅니다. 500. 1년이면 500. 1년이면 500이다.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보증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500에 누구한테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선뜻 빌려준다는 얘기면 그 빌려주는 사람도 그 정도의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이 연인 사이에는 웬만하면 계약서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믿고 빌려주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빌려줄 마음이 있으면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받느냐 못 받느냐. 가장 아이러니한 경우가 뭐냐면 빌려줬는데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못 받고. 네. 이거 어떻게 진짜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뭐 써놔야 되나요? 차용증 아니요. 같은 거? 이제 본인의 촉이죠 그거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상한 능력이 되나? 이거를 따져보시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민감하게 생각을 한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라는 거 꼭 써야 되나요? 연인 사이에는 안 쓰는 게 맞죠. 대법처럼 뭐가 틀려. 그렇군요. 기자까지 찍으면 끝나는 거지 뭐. 네네. 예. 담보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담보 잡고 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담보로 빌리겠다 이 얘기인데 예. 이제 빌리는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느낌 뉘앙스 자체는 거의 안 빌려줄 확률이 많다. 아 그래요? 예. 느껴지는 뉘앙스가 제가 많이 빌려봤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건 헤어지는 느낌? 헤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안 빌려주고 이제 사랑이 연장선을 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가 돈이 안 나와도 이 여자분을 계속 옆에 케어해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너무 미련 두지 마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겨놔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좌이체로 돈을 남길 때 만약에 뭐 이름이 뭐 김영희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빌려주는 돈이라고 써야 돼요.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빌려주는 돈이라고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거 받는 사람 그쪽 네. 거기다가 내 통장 표시 그렇죠. 받는 사람 통장 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받을 돈 빌려주는 돈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게 가야 법적에서 변호사를 만날 때 본인한테 이건 적어놔야겠네.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봐봐요. 돈을 빌려줬어 내가. 네. 근데 남자친구가 한 200만 원 빌려줘 그랬는데 거기다가 빌려주는 돈이라고 써봐. 그리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역시 어둠의 금융 전문가라고.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금 쓰면
좀 그렇겠네요. 그건 좀 그래요. 네. 복잡한 겁니다. 네. 자, 저건 경험담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예. 거의 경험담이죠, 뭐. 네. 자, 이분께 그러면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애학 개론. 돈을 많이 빌려준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약간 바라는 금액에 일단 반만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반만 넣어놔라.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오늘 꿀팁이네요. 오늘 몸을 한번 풀고 왔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예, 오늘 좀 풀려 있네. 네. 예. 다 말고 반만. 근데 이게 연애 지침이에요? 그렇죠. 저는 연애 지침을 달라 그랬는데. 네. 예. 그러니까 사랑을 돈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현실에서 솔직히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늘 거면 반만 넣어야지 심적으로 사람 잃고 돈까지 잃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계좌이체 빌려주는 돈. 잘못된 연애 지침. 자, 그럼 이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본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5890님 남자분입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한 친구라 결혼식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친구 가족 빼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식만 보고 올지 아니면 혼자라도 밥을 먹고 올지 고민입니다. 결혼식장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음식 먹는 거 뻘쭘하지 않을까요? 멀쩡하죠. 뻘쭘하죠.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결혼하는 측 입장에서는 하객들이 많이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개그맨들이 왔습니다. 근데 입구에서 못 들어갔어요. 왜요?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오. 그래가지고 그럼 밥 먹으러 바로 가야죠. 네, 밥 먹으러 바로 오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네. 결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고 많이 안 올 것 같고 괜히 그 전날 잠 못 자고 하객이 적으면 어떡하지?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많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 안 친한 사이죠.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친했던 친구죠. 진짜. 지금 되짚어 보면 그렇게 친했었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안 간다? 네, 안 가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으면 몇 년 있으면 잊혀져요. 진짜야. 인간관계가 왜 이래요? 저는 예전에 개그맨 된 다음에 8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회를 봐달라. 어허. 그러다가 얼마? 얼마? 첫 마디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얼마 줄 건데. 아니 그냥 와서 안 가. 진짜 안 올 거야? 안 가. 그리고 차단시켰습니다. 어차피 난 결혼 안 할 거고 내가 거기 가려면 그냥 가서 하객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 친구면 얘기를 주변에 했을 텐데 사이라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안 받으면 기분이 안 나. 그래서 행사를 내가 제대로 못해. 신랑 입장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가서 밥 먹는 걸 고민할 바에 가냐 안 가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아하.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뭐 사회 볼 건 아니고 그렇죠. 친했던 친구인데 몇 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건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없었죠. 보통 이런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 더군다나 더 멀리 떠나기 때문에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더 안 친해진다. 그렇죠. 그냥 친구 결혼식이 아니라 혼밥했던 곳으로 기억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 웨딩홀 2층에서 내가 혼밥했었지. 누가 결혼했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뷔페면 괜찮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혼밥이면 뭐 땡큐죠. 근데 가끔 갔는데 한식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인 테이블에 딱 붙어 앉아야 돼요. 거기 이제 군기반장 같은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 혼자 오신 분 일로 여기 하나 채우세요. 그리고 새우 같은 거 반찬 나오면 하나씩 먹어야 돼요. 불편하다. 4명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4명이 이제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와서 서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군기 있게 나눠 먹는 건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이거 한 분씩 드세요, 새우.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딱 집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뷔페에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또 다른 불편함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많잖아요. 혼자 가서 좀 일찍 왔어요. 밥을 먼저 먹는데 테이블이 비었길래 혼자 거기 옆에 가방을 놔두고 앉아서 밥을 먹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막 해. 밥을 막 먹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 없으니까 일침 바로 했어요. 용국이 일침. 주말에 뭐 다른 약속은 없나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자, 배디어 청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기업 침투부에 나갔다 와서 지금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는 길을 잘 못 펴던데. 예. 혼자 얘기 많이 하고 왔죠. 중간까지 길을 못 펴다가 네. 과흥분 상태로 있다가 썰 풀 때부터 이제 뭔가 안정화를 찾았는데. 그 안정화 리듬이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베텐만한 그 홈그라운드가 없죠. 여기는 지상파고 생방이다 보니까 예. 또 나름 또 떨리고 또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 느낌 차이가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베텐 여포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에요. 예. 자, 원럽 원주님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바닥 장판도 바꾸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밝은 색으로 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는 밝은 색이면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잘 보이니 어두운 색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혼자 사는 혼사남이면 청소를 덜 할 테니 어머니 말대로 어두운 색이 나을까요? 자기 혼자 사는 집을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네요.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저는 어차피 뭐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땡칠 일인가요? 아니 뭐 바닥이 어둡든 뭐 밝든 머리카락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닥이 확실히 어두우면 어머니 말씀처럼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좀 아이보리 바닥에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되게 잘 보여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봤을 때 네가 청소 같은 거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어두운 색으로 하자. 안 좋은 건 뭐냐면 어두운 걸 믿고 있다 보면 청소를 굉장히 덜 하게 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수북이 쌓인다. 네, 안 보여요. 예. 나중에 걷다 보면 양말에 수북이 쌓여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무조건 있는데 처음 보기에는 어두운 게 좀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상태로 안 보이는 걸 방치해 두다 보면 그게 나중에 더 커지는 거예요. 아. 머리카락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예. 막 뭐 진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쌓이다 보면 아니 뭐 눈에 괜찮은데 뭐. 그리고 이제 청소기도 잘 안 돌리거든. 일주일에 한 번 돌릴 거 막 3주에 한 번씩 돌리고 이러면요. 이제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왜 뭐 장판 컬러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 말은 안 해주시는 게 좋다. 본인한테 무조건 마이너스다. 뭐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네. 왜 이렇게 어두운 걸로 했어? 엄마가 하래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알았어. 이렇게 약간 되는 겁니다. 채팅창에 윤딩구님. 네. 어두우면 집이 어두워져서 분위기가 칙칙해진다. 이건 본인 집이 칙칙한 거고요. 사람이 칙칙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집에 들어갔는데 천장이 높고 평수가 넓으면 예. 상관없습니다. 고급집들은 거의 밑에 블랙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예. 멋있어. 윤딩구님 네. 사람이 칙칙한 걸 수 있습니다. 네, 본인 반성해 보시고요. 경험담. 네. 항상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각자 기준이 틀리다는 거. 그런 겁니다. 네네. 펜트하우스면 온 집을 시꺼멓게 해놔도 올블랙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칙칙한 게 어딨어. 그렇죠. 촛불 하나만 있어도 멋있는데. 그럼요. 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이분은 어두운 색으로 일단 하는 게 그나마 낫다? 네, 전 추천을 그렇게 추천?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살짝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물걸레질은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럽 원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뭐 아무도 안 올 거니까요. 누가 와서 머리카락이 걸린다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뒹굴러도 돼요 본인이. 네. 그냥 뭐 장판 하고 세면 바닥에 있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굉장히 오히려 그게 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신발장에서 입구까지 거실까지는 이제 밝은색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어두운색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기 만족. 그렇죠. 예, 베텐러들은 뭘 하든 자기 만족입니다. 호린내 꼭 잡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장판이고 뭐고 냄새 잡아야 돼요. 네. 자, 4770님 남자분입니다. 여름옷으로 티셔츠 4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름옷이 적은가 싶어서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또 굳이 나가지도 않는데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넉장으로 충분하니 말까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네? 제가 베텐 듣는 분. 이 사연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뭐요? 여름옷으로 티셔츠가 4개 있습니다. 4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잘 때 입고 자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3개가 맞는 표현이에요. 4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고 자는 거를 빨 때 또 다른 거 입는 것까지 하면 사실상 집에서 입는 거 2개, 밖에서 입는 거 2개. 4개는 맞는데 외출용을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2개 아니면 3개가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선발이 아니라 2선발 아니면 3선발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생각 자체를 지금 완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 입고 있는데 이것도 외출복으로 낀다는 자체가 그렇죠.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이게 표현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꼬여 있습니다. 옷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옷을 다 벗어놓고 정확하게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일반인들 눈에는 이거는 속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외출복 아닙니다. 이게 옷을 빨아서 딱 봤는데 옷이 분명히 새버릴 거예요. 예. 왜 하나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고. 예. 진짜 집에서 쓰는 티셔츠 빼고 예. 면은 이제 집에서 안 입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예. 가끔 있습니다. 언제적 모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왜 하나가 비지? 하나가 왜 분명히 있었는데 없지? 입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궁금한 게 이 넉장이 예. 이번에 세팅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오래됐죠. 이미 야구 선수로 치면은 20년 정도 이 기념품. 팀에서 혹사당하는. 예. 이미 버려졌어야 될 물건들이 외출을 안 한다는 이유로 옆에 좀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를 사서 돌려 입는데 그냥 다 버리시고 새롭게 4개를 사야지. 4개를 사도 하나를 입을 거니까 3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산으로 가시는 게 맞다. 예. 그겁니다. 옷들이 정우람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야, 이걸- 20년 노망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건 버릴 건 이 버려야 중에 돼요. 비더레즈 있을 수 있죠. 아,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음. 2002가 확실하게 써 있는 비더레즈. 코리아 팀 파이팅. 근데 그거를 또 집에서 안 입고 나갈 때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만약에 새 티셔츠고 집에서 입는 건 따로 있다면 네. 넉장이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진 않죠. 괜찮지 않죠? 무조건 괜찮진 않죠. 요즘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4장 갖고도 모자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름을 지날 건데 넉장이면 누가 봐도 무조건 아닙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4770님께 용국이의 일침. 혹시라는 생각인데 그럼 바지는 하나인가요? 자, 노래 한 수 곡 있죠.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 피카부.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가 고민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익명주님 여자분입니다. 네. 제가 진짜 고맙게 도움을 받은 남사친이 있는데 곧 생일이 돌아옵니다. 이 친구가 축구팬이라 축구 관련된 걸 선물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어떤 걸 선물로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센스 있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축구에 관련된 선물을 주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갖고 있고 소장을 예. 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했던 뭐 클럽이나 선수에 대해서 다른 걸 주면 사이즈가 안 맞거나 이러면 거의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하. 좋을 것 같다. 어떤? 이걸 워낙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현금을 드리긴 좀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딴 걸 뭘 살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진짜 고마운 일이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센스 있는 선물은 앞에 생략된 말은 가격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축구라고 연관을 지으시니까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선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좀 축바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제 그 사람의 취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나 딱 샀다고 하면 그 정성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축구 저지? 저지도 있고 예. 그 앙리 유니폼. 프랑스? 네, 바셀 유니폼. 바르셀로나? 네. 예. 딱 입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뒤에가 이제 앙리라고 영어로 안 써있고 프랑스 말로 써 있었나 그래서 누구지 이게 앙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헨리를. 오,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무식한 거잖아요. 제가 무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는 몰랐어요. 헨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제가 그거를 좀 몰랐어요. 헨리를 앙리로 안 읽는 사람이 여기 또 있네. 또 있죠. 예. 정말 창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런 다큐 같은 게 나왔는데 네. 앙리가 바셀에서 뛰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바르셀로나? 네, 예. 바르셀로나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앙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고?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유니폼이 지금 바르셀로나잖아. 제가 그렇게 무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 번쯤 더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약간 있었어요. 그 사이즈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예. 많이 안 입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선물 받았는데 몰랐어. 그것도 더군다나 2번이나 그렇죠. 무식한 티를 냈다. 무식한 게 이제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예. 물론 모를 수도 있는 한데. 아니 예. 헨리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정용국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그때는 워낙 아예 축구를 몰랐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예 몰랐습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뛰었구나. 지금 입고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왜냐면 그때가 네. 아마 제 기억엔 트래블을 했을 때였어요. 삼관왕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을 때네. 그렇죠. 전 몰랐어요. 에토. 오! 예, 앙리, 메시 이렇게 해가지고 3톱으로. 그걸 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뛰었었구나.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알겠고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예. 네. 골키퍼 장갑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골키퍼 장갑. 예, 예. 본인이 만약에 지금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노이어를 좋아하는데 이게 갑자기 뭐 다른 게 왔다. 그러면 이제 소장을 좀 해놓기도 좀 그렇고 이게 앞으로 와야 되나 뒤로 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신가드. 정강이 보호대. 진짜 너무 막 던진다. 네. 차라리 타이즈 이런 것도 괜찮죠. 스타킹 이런 거. 네네네. 네. 아무튼 백상이 차라리 낫다. 이 백상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선물을 할 건데 이거 갖고 내가 고민을 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퇴장 카드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냥 레드 집에서 카드. 자기가 그린 거죠. 제가 수중 메뉴 만들지 그냥 그린 거죠. 이렇게 셀로판지로.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분께 익명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너무 고마워도 사귀지 마세요. 왜요? 나중에 불편해질 수가 있어. 왜요?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콕 껴가지고 진짜 잘못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연애는 조심해라. 네, 감정은 선물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고. 백성주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엄청 많은 톡방이 생기는데 곧 퇴사를 합니다. 퇴사하는 날 뭐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용히 새벽에 나가는 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따로 인사드리고 싶은 분께는 개인톡으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사하고 나간다면 뭐라고 적는 게 좋을까요? 업무용도 그렇고 뭐 이제 회사 친분용도 그렇고 이제 단톡방들이 생기죠. 네. 예. 일단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새벽에 나가는 게 나을지 새벽에 나가면 무조건 무슨 사고를 친주합니다. 왜 나갔지? 잘못됐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할 거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짧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 이제 그만 나가 볼게요 하고 그 댓글 달리는 거 보지 말고 바로 그냥 나가시는 게 아하.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뒷담화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자기가 이제 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이거를 또 동시에 한 방에 딱 나와야지 여기 오늘 저기 내일 저기 모레 막 이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장 형식적인 멘트로 딱 마무리를 하고 어차피 회사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친하신 분들은 개인톡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단카방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깔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영화 스포 같은 거 던지고 나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냥 계속 다니는 척하자고 하신 분도 있고. 그게 뭐야? 나가지 않았어? 난 나갔지. 나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불편해요. 재밌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영화 스포를 했어요. 그 영화의 결말은 사실 이거 하고 딱 나갔어. 야, 얘는 끝까지 재미없구나. 이렇게 되면서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야. 예. 깔끔하게 그냥 나가는 게 좋습니다. 멘트도 짧게. 그래요. 산업 스파이 될 수 있고. 예. 길에서 만나지 마소 하고 나오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웃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예. 거의 부메랑처럼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평범한 말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예. 진짜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지긴 하지만 이누야 사짤.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말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동안 더러웠고. 네, 진짜 이게 어차피 뭐 내가 나간 다음에 평가는 이분들이 하시겠지만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나가는 게 다른 생활을 할 때도 무리가 없다. 그럼요. 네. 회사를 뭐 일찍 그만두신 거 보면 요즘에 이제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서 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 돌고 돕니다. 그렇죠. 예. 짧게.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 일침. 긴 인사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달았는데 댓글이 안 달리면 더 비참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생했고 했는데 댓글 아무도 없어. 언제 나가야 되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2938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농담이랑 거짓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자꾸 이렇게 행동했더니 친구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너 또 장난이지? 라고 하는데 저 이제 진짜 거짓말이랑 장난 안 칠 건데요.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농담과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분은 뭐 그냥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뻥인 것 같습니다. 패스! 넘어가. 안 믿어라도. 예. 안 믿지.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상담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뭔가 이제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그렇죠. 또 돌아갑니다. 저는 사람은. 이제 딱 읽는 순간 상담해줘야 되나? 이것도 뻥일 수 있겠네. 여기서도 뻥을 쳤다. 패스. 예. 그렇죠. 익명안님 남자분입니다. 친한 친구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해서 수락을 하긴 했습니다. 네. 문제는 제가 세상 음치라는 건데요. 소중한 친구의 결혼식이라 축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만 실력이 향상될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축가 중에 분위기를 띄우는 방법이나 또는 저세상 노래 실력으로 또 결혼식 축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국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알고 부탁한 건가요? 이제 1도 없고. 깔아주라고? 이거는요. 예. 제가 몇 번 봤잖아요. 이제 주로 그 결혼식 사회를 개그맨을 쓰시는 분들이면 축가로 가수가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혹 하다 보면 축가가 그 뭐 신랑 측, 신부 측 지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어디서 이제 음이탈이 오냐면 고음 부분에서 네네. 에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서 멘탈이 나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분도 나름 친구들 중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선별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전 노래를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친구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잘하면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예예. 그래서 이제 이게요, 여러분 거의 앞에 사람들이 지루했던 부분이 끝나고 결혼식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축가랑 사회자가 하는 이벤트 첫 번째 순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완전 상가짓대요. 진짜로 잘못돼. 그리고 처음부터 음을 잘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친구분한테 가서 결혼식을 망치느니 지금 난 아닌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냥 부탁해서 알아서 해줄게 했잖아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그래요. 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노래 부르면 안 되냐고 차라리. 이상한 노래를 불러도 못 부르는 노래는 확실하죠. 이상하든 이상하지 않든 예. 못 부르는 노래는 확실해. 이상한 노래를 불러서 뭔가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리고 처음부터 노래를 너무 못 부르잖아요. 사람이 듣다가 뒤에 반전을 기대합니다. 네. 이거 웃기는 건가? 저렇게 끝나잖아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분께 용국이 일침. 이런 거 찍어서 올리면 100만각. 결혼식을 한 번에 상갓집으로 이렇게. 광고 듣겠습니다. 재영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2개나 됐는데 몇 년 만에. 굉장히 벅찼습니다. 예. 앞으로 스케줄 더 많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배성재 10. 오늘 끝곡은 윤종신 내일 할 일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